안녕 여러분. 자, 연휴 잘 쉬고 있나요? 제발 주말 동안 시내에서라든지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또 다른 학교 친구 또는 우리 학교 친구랑 싸우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선생님들이 월요일에 학교 출근을 하면 또 뭔 일이 안 생겼을까 늘 걱정이 됩니다. 우리 좀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게끔 생활을 좀 잘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프린트 어떤 건지 알죠? 요거 지금 활동을 열심히 밤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쌤 기억에 2반 정도에서 스케치북에 이제 카드를 오려 붙이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쌤이 이제 사진도 올려줄 건데, 자, 이 프린트 이번에 영상으로 쭉 한번 해설을 해줄 테니까 미리 다 메워오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자, 우리 요건 다 뜻을 썼을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 뜻 책에다 나오죠? 지형적 요인에는 화산, 지진. 지진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면 지진의 일 같이 오고요. 산사태. 요 지형적인 요인. 땅 속에서 무언가, 땅의 모양의 변화, 땅 속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재해. 이건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재해고요. 날씨에 관계된 거, 기후에 관계된 거는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재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거에 이제 홍수, 가뭄, 열대적이야, 폭설. 우리 책에 이제 요 4가지를 자세하게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파, 폭염, 토네이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의미는 선생님이 이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형적 요인에 화산, 지진. 자, 여기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책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선생님 이제 산사태도 하나 추가를 해서 지금 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후적 요인에 홍수, 그 다음 비어있고, 그 다음 열대적이야, 그 다음에 너무 프린트가 펄럭이지 얘들아. 폭설 이렇게 있죠? 그럼 2번째 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렇게 크게 빡 써두면 좋겠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화산활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자,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 할 때 이거다. 맞춤법.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지진대와 대체로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피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이 분출되면 화산이 폭발하면 어떤 피해를 줄까? 일단 화산 분출 물질들이 마을과 당연히 농경지를 덮쳐서 다 묻힌다는 거야. 화산재나 이런 거에 다 묻혀. 용암에 묻혀. 자, 그 다음에 화산재가 하늘에 가득 검게 떠있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없어요. 항공기 운항이 중단돼요. 그 다음 화산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햇빛이 땅까지 전달이 안 돼요. 햇빛이 차단돼요. 평균 기온이, 세계 기온이 전체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분포하는 지역에도 인간들은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는 게 화산 분출 물질이 많이 이렇게 퇴적된 지형은 이 화산재가 오랜 세월 쌓여가지고 이 땅이 매우 비옥하다. 그리고 이제 뭐가 쌓여서 이렇게 쭉 토양이 이제 넓은 들판에 쭉 쌓이게 되면 용암이나 화산재 쌓이게 되면 넓은 평야가 발달하는데 이렇게 쌓여서 발달한 평야, 충적평야라고 하죠. 충적평야. 이런 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 자,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바로 이런 화산 분포하는 지역에서 자, 비도 많이 오고 땅이 비옥하니까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거. 자, 그 다음 지하의 열을 이용한 지열 발전으로 지열입니다. 열. 전기를 생산하겠고요. 전력 생산. 그 다음 온천 이런 거 있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끌어들이겠죠. 관광산업 발달한다.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곳에 살면서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만약에 활화산 지대라면 화산이 또다시 폭발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늘 있어야 되겠죠. 항상 이제 과학적으로 잘 관측을 해서 평상시에 대피훈련도 하고 이제 경보 이 사이렌이 울리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되겠고
뜨거운 용암이 막 이제 마을을 덮쳐오는 걸 막기 위한 인공 벽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화산과 비슷한 지역에 나타나는 지진. 이건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발생 지역,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등 서로 다른 지각판이 만나는 곳에서 발생해. 자, 지각판이 만나는 곳은 지각이 항상 불안정하다. 지각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막 이제 막 화산이 막 용암이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그다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하는 거죠. 자, 지진이 한번 발생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너희들 왜 지진이 막 뭐 한 몇 초? 또는 그냥 한 뭐 몇 분? 요 정도 일어나는 경우 많잖아요. 막 몇 시간씩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를 준다. 그 땅이 흔들리는 현상은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도 영향을 주니까요. 심지어 수천 킬로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주니까. 자, 피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피해를 주느냐. 자,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문장을 꼭 읽어봐야 되는 게 국어 실력이 중요한 게 뭔지 모르지만 자, 요것 등 또 다른 재해를 유발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자연재해가 뭔지를 앞에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관한 답이 있어. 힌트를 줬지.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그럼 이건 지진 해일이네. 자, 그럼 또 뭐 있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 해일처럼 또 다른 어떤 지진에 따른 어떤 재해가 또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에 막 흙들이 막 이렇게 이게 돌이나 바위가 막 굴러 떨어지고 하잖아요. 산사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지진이 일어나면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죠. 그다음 뭐 수도, 전기, 뭐 도로, 뭐 통신망 이런 모든 것들이 붕괴되기 때문에 파괴되기 때문에 완전히 뭐 모든 게 다 이제 생활이 마비가 되는 거죠. 자,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제 일어났던 지역은 하루빨리 이제 복구를 다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복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일부 지역은 이렇게 피해 지역을 좀 남겨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섭단다라고 하는 교육 자료 또는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는 거. 뭐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은 이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던 굉장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고베 지진이라고 고베시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 일부 지역 보존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같은 데 보면 2차 대전 당시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지역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기념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원폭 피해 기념관 같은 게 있어요. 기념관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박물관처럼 해놔가지고 하여튼 그 시설이 파괴됐던 거 일부가 거기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자, 지진에 대한 대책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내진 설계. 모든 건물이 다 내진 설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학교가 내진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피 훈련 잘 해야 되겠고요. 늘 수시로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되겠고. 해안 지역은 지진의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경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이 정확한 용어 책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 써놓도록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대피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요거 제 중요해서 선생님이 하나 놔뒀는데 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화산활동과 지진의 90% 이상이 이곳에 집중돼 있고 일명하면 뒤에 나올 말 있죠. 불의 고리 라고 불리우는 이 조산대 이름은 무엇일까?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죠. 자, 세 번째 산사태. 책에 우리 안 나오지만 자, 발생 원인은 지진과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산사태 일어날 수 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일어날 수 있다.
장마가 일어나면 산사태 일어날 수 있다. 산을 너무 깎아서 너무 뭐 골프장 만든다든지 무슨 아파트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개발을 많이 하고 훼손하면 산사태가 올 수 있다. 발생 원인입니다. 역시 이게 산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 붕괴 물질들이 도로나 건물을 덮쳐서 사람도 죽고 집도 무너지고 재산 피해 있을 수 있죠. 자, 산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 이제 땅이 우리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집안 치마, 땅이 아래로 푹 꺼지는 거, 싱크홀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싱크홀. 도심 한복판에 막 싱크홀이 생겼다. 뭐 이런 거 뉴스에 여러분 본 적 있죠. 또는 땅 속이 너무 이렇게 땅이 촘촘하게 탄탄하게 다져져 있지 않으면 이게 자꾸 자주 흔들게, 지진에 의한 흔들림이 아니라 산사태가 일어나면 땅이 그냥 구르게 울릴 거 아니에요. 그죠? 흔들리고 울린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피를 해야 되겠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자연현상에 의한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자연현상 때도 특히 지진과 화산 같은 건 어쩔 방법이 없죠.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비 때문에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거기 뭐 산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 훼손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사태에 대한 대비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인 대책 말은 뭐냐? 산림보호. 자꾸 숲을 베거나 산을 없애서 고속도로 닦거나 하면 그만큼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여러분들도 뉴스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자꾸 산을 깎아서 도로 만들고 뭐 공장 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뭐 비가 많이 오거나 할 때 그 피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죠? 무분별한 개발이 많을수록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뉴스에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뭐 인재다, 사람에 의한 재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어쨌든 산림을 보호해야 되겠다. 나무를 잘 가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형적 요인까지 먼저 한번 1편으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2편이 계속됩니다.